이어서 16대 고국 원왕이 즉위합니다.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잠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던, 또 주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말 심하게 비운의 고국원왕, 불쌍했던 고국원왕,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물론 연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긴 했지만 이것은 불안한 동맹이었습니다. 갑질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고구려는 환도성으로, 연나라는 용성으로 천도한 뒤에 그해 말에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침입해 오게 됩니다. 안 돼!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도 충분히 선비를 막아낼 만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략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에서부터 환도성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 텐데 당시에 북쪽 길과 남쪽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 길은 굉장히 평탄한 길이라 보통 외적들이 그동안 침입해 올 때 가장 많이 군사를 보내서 왔던 길이고, 남쪽 길은 험준하기 때문에 잘 오지 않았던 길이라고 하는데요. 고구려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전략대로 북쪽 길에 많은 군사를 배치하고 남쪽 길에는 별로 힘이 없는 그런 보충 병력을 고국 원왕이 직접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나라가 그 허를 찌른 것이었죠. 지금까지 고구려를 침입했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험준한 쪽으로 더 많이 군사를 보내고, 평탄했던 북쪽 길로는 소수의 군사만 보내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구려의 허를 찌를 전략이었고, 고구려는 여기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부실한 군사로만 남쪽 길을 지키고 있었던 고국 원왕의 군대는 금방 연나라 군대에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성이었던 환도성은 완전히 포위되었죠. 다행히 고국 원왕 동생이었던 왕자 무의 군사적인 전략으로 연나라는 더 이상 고구려 땅을 유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이들은 고구려의 반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고국 원왕의 어머니였던 태후, 그러니까 미천왕의 왕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고국 원왕의 부인이었던 왕후를 납치하게 됩니다. 굉장히 양아치들이죠. 자, 양아치 새끼야! 정말 이렇게 치사한 전략이 또 있을까 싶은데 상대방의 반격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의 가족을 건드린 겁니다. 가족을 건드려? 가족들을 잡아가고 여기다 더욱더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데 이천 왕릉을 도굴 합니다. 이놈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전에도 봉사왕 때도 고구려를 침입하면서 서천왕릉을 도굴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천왕릉을 도굴해서 아예 미천왕의 시신을 꺼내가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굉장히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시신까지 압송해서 연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고구려는 군사적으로는 선비를 더 공격할 수 있었지만은 자신의 아내와 또 어머니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이번 전쟁에서 연나라를 막아냈었던 동생 그 무 왕자를 연나라에 또 입조를 시키게 됩니다. 인사를 보내서 군신관계까지 맺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병자호를 할 때 청나라에 지고 군신관계를 맺었던 것과 같은 아주 그런 굴욕적인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한 끝에 이듬해 미천왕의 시신은 받을 수 있었지만 연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두려워했는지 또는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려워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끝내 왕후와 또 태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때 환도성이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백성들 이때 황후 태후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잡아갔거든요. 환도성은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적군에 의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천왕 때는 전쟁을 하면서 위나라 군대가 환도성을 유린했고요. 이번에는 또 연나라가 환도성을 유린한 것입니다. 고구원왕은 또 하는 수 없이 환도성을 버리고 앞서서 만들어놨었던 이 동황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동진에 사신을 보내서 연나라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죠. 참 아버지 무덤이 파헤쳐지고 또 아내와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고국 원왕, 굉장히 비통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고국 원왕이 못난 왕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주변의 정세가 너무 강하고 또 연나라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잘못도 있죠. 한 번의 그 작전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걸 보고요. 또 연나라에게 신하로 굽혀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자, 연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지 2년 뒤인 344년에 결국 이 우문선비를 경합하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남소라는 곳을 공격을 했는데 이때 역시 고구려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반격을 했다가는 또 여기에 잡혀가 있는 자기 아내와 어머니가 어찌 될지 몰랐거든요. 자, 다시 세월이 지나서 348년 고구려를 그렇게 괴롭히었던 연나라의 임금 모용황이 죽고 그 아들 모용준이 즉위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중국의 전진 그리고 동진 되어 있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전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라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연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연나라의 지도자 모용황이 죽고 그 아들 모용준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는 다시 한번 이 외교전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역시 외교를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대통령 또 총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또 중국의 주석 또 러시아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그만큼 그에 따른 외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도자의 성향의 차이가 있다 보면은 거기서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점,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용준이 즉위하자 아마 이 아버지도 모용황보다는 그래도 좀 유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용준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연나라를 달랜다면 달래는 것이고 또 이게 설득에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니네 지금 우리 나라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니네 이제 절로 나가야 되지 않니? 응? 근데 저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랑 더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랑 와이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막 요청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마침 연나라도 역시 남한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구려보다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전에 미천왕 때 보셨던 요 단선비를 경합한 후에 이 용성은 고구려에 가까웠습니다. 고구려를 침입하기 위해서 모용왕이 천도를 했었는데 다시 원래 수도였던 계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55년 전쟁이 있은 지 무려 약 한 13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연나라는 황후와 태후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후 연나라와 고구려는 별다른 충돌이 없고 연나라는 서서히 지금 여기 써있는데 몰락하게 됩니다. 진나라 역시 첫 나라를 세웠던 사마염이 죽고 그 다음 왕부터 계속 사치와 방탕으로 나라가 망조에 들었는데 연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아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만큼 고구려는 이 전연 연나라의 빈 땅을 차지할 그런 구상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서 연나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누구냐? 두 번째 태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 아래에 있었던 백제였습니다. 이 당시 백제를 이끌던 왕이 바로 13대 근초광인데요. 굉장히 백제가 무섭게 강성하던 백제 최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었습니다. 이 백제는 계속 강성을 하면서 이 대륙까지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앞서 백제를 이야기할 때 백제에 대륙 백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만은 대륙 백제가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대륙 백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백제는 이 당시에 뭐 평안도 그리고 멀리 중국 땅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이 요서 지역까지 이렇게 정보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고구려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369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연나라와의 전쟁이 있고 나서는 몇십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69년 고구려는 먼저 백제를 선제 공격합니다. 하지만 패배하고요. 다시 2년이 지나서 371년에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섭니다만은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계속 고구려에게는 패배, 저자세 외교와 같은 굴욕적인 역사의 연속이었는데요. 두 번의 승리에 승기를 잡은 백제는 아예 고구려 내부까지 깊숙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고국 원왕이 머물고 있었던 평양 그리고 이 인근의
동황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왕자였었던 구부 왕자, 옛날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었던 태자였습니다. 구부가 군사를 이끌고 열심히 지킨 덕에 이전처럼 연나라한테 당할 때처럼 성이 유린되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국원왕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백제군과 대치하다가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지고 맙니다. 정말 한평생 등극할 때부터 선비의 침입에 시달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시신이 도난당하는 굴욕을 겪고 또 어머니와 아내를 볼모로 잡혀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볼모가 아니라 인질이었죠. 납치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고 아버지의 시신과 또 어머니와 아내를 돌려받고 숨 좀 돌리는 듯 했으나 또 백제의 공격에 의해서 그만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마는 너무나 한평생 또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쌍했던 그런 비운의 고국 원왕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국 원왕이 못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중국 대륙의 연나라 또 백제가 너무나 강성했던 탓에 한 번이라도 평안한 날을 지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후 이 구부 왕자가 17대 소수림왕으로 즉위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서서히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고구려 역사 어떻게 될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